자영업자들의 부실, 또 이게 폭등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생각이 여러분 먼저 드시죠. 대출 만기 연장해 줬는데 또 무슨 부실이 폭등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3년이에요. 2022년이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전망입니다. 6.3%나 됩니다. 위탁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대한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담보로 제공할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 보증을 서줘야 되거든요. 누가 보증이 서주느냐?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정부기관이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 보증을 받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못 갚으면 신용보증기금이 그 돈을 대신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신 갚아야 되는 부실률이 6.3%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폭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폭증. 진짜 폭증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2020년만 하더라도 소상공인 위탁 보증에 대한 부실률이 0.2%였습니다. 0.2%. 2021년에 1.7%였어요. 올해 5.2%입니다. 이 정도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내년에 가면 6.3%라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2021년 1.7%일 경우에 125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에는 이거 3,533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3,780억 원.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을 엄청 해줬는데도 지금 위탁 보증에 대한 부실률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일반 보증보다 더 큽니다. 일반 보증은요 여러분 2020년에 2.4%, 2021년에 2%, 2022년에 4% 되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2023년에 3.9% 줄어들어요. 일반 보증은.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진짜 충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실물 경제가 진짜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 하잖아요. 옥석 가리기 왜 안 했어? 옥석 가리기 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옥석 가리기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진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 이 전체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만기 연장을 해주고 이자 상환도 유예시켜주고 원금 상환도 유예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탁 보증,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보증에 대한 부실률이 이렇게 커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요. 실물 경제가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환대출 있잖아요. 대환대출. 쉽게 말하면 이금융권이나 혹은 대부업체에 사업을 위해서 대출받은 거 뭐 17%, 18% 금리를 대환대출해 주면서 낮게 바꿔준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7% 이상 고금리 받던 사람들 최대 1억까지 연 6.5%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부실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실률이 커지면 여러분 잘못하면요 신용보증기금의 기금까지도 바닥날 수 있습니다. 기금까지도. 그 정도로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져야지 이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어려워진다는 게 현실이 되고요.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여기는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대출도 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2022년 2분기예요. 2분기면 6월 말 현재 994조 2천억 원이에요.
이게 뭐 2016년에 480조 2천억 원이었는데 그게 대비하면 107.03%가 늘었습니다. 514조나 늘었어요.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도 자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적폐몰이를 감행을 했던 탓이에요. 게다가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 뭐 부채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해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줄폐업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표가 나오니까요. 마음은 더더욱 아파지네요. 마음이 더더욱 아파져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지금 침체 분위기가 얼마나 커질지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언제쯤 안정화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위기에 또 위기를 넘어야 되고요. 또 위기를 넘어야 되는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시작이 됐다 했던 시점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예요. 제가 유튜브를 2019년 12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위기에 대한 워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경제 이거 바로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제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그때 위기는 구멍이 좀 작았습니다. 위기의 구멍이. 그런데 그 구멍이 지금은 점점 커지고요. 게다가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럿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수지 뚝에 물 새는 구멍이 여러 개 생기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작은 쥐구멍 하나가 저수지 뚝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구멍이 여러 개, 그것도 쥐구멍보다 훨씬 큰 구멍이 여러 개 생겨 있으니 언제든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겠죠. 열심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속도가 문제인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